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20일날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보도자료 맨 처음에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족 월평균 소득 731만원이면 입주 가능, 이런 것이 타이틀로 큰 글씨로 나왔죠. 네.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뭡니까? 낯설죠. 공공임대주택만을 많이 들었죠?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여러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다음에 유형으로 구분되어진다라고 해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행보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 등등 해가지고 배치해서 구분한 12가지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12가지의 임대주택을 이번에 통합으로 합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 임대주택의 신청 자격과 이거 다 달랐죠. 달랐던 것을 이번에 합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우리 고향 창릉 신도시에 필요하느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살펴보시자고요. 이번 발표한 개정안은 작년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 20일, 한 달 전이죠,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작년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됐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국이 임대시장이 엄청난 폭등을 했죠. 더불어 매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그거에 의한 의식해서 개정안을 마련한지도 모릅니다. 신도시에 보면은요, 지금 3기 신도시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최소 35% 이상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제 민간 분양 아파트의 그 비율은 40%입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용지를, 민간 분양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게 될 경우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민간 분양복지에서도 임대주택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요, 3기 신도시를 통해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비율이요, 지난 1기, 2기 신도시 임대주택 비율이 20%였는데 비해서 15%나 늘어난 35%의 임대주택을 늘리고요, 공공분양은 25% 해서 35%, 25%, 60%입니다. 그리고 민간 분양이 40%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요,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이 17만 3천여 가구죠? 보시면은 17만 3천여 가구라는 점을 고려해서 공공임대가 35%면은 6만 550가구가 되고요. 공공분양은 25%, 4만 3,250가구. 나머지가 이제 민간 분양이 되겠죠. 자, 이 수치를요, 우리 고향 창릉 신도시에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고향 창릉 신도시의 예상 공급 세대수가 3만 8천 세대라고 했을 때 임대주택 공급은 13,300가구, 공공분양은 6,500가구, 나머지 민간 분양 40%가 15,200가구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요, 근본 20일부터 입법 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잘 살펴보아서 우리가 고향 창릉 신도시 분양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부의 시청은요, 제일 좋은 임대 아파트를 임대 분양하는 것을 상당히 지금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3기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그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뭡니까? 통합.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임대주택에 12가지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거를 합친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합쳐서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731만 원에 입주 가능하다. 예,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에 731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도 임대아파트에 입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의 임대아파트는 특히 영구임대 같은 경우요,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런 거는 저소득, 생활수급자, 도시근로자, 또 뭡니까? 유공자, 월평균 소득이 참 소득 50% 이하, 이렇게 소득이 작은 사람만 입주가 됐죠. 그런데 이번에 뭡니까? 이런 식으로 소득이 상당한 사람들도 공공임대에 입주하게끔 개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임대주택 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업 평가, 분양전환 자격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사실 입증 확인가 가능. 20일부터 1월 20일이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 예고. 네, 그래서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합니다. 보시면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병창흠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 마련,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 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호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을 1월 10일 수요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 11월에 발표한 거죠. 그러면 이제 12월 22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죠. 한번 개정 내용을, 주요 내용을 볼까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공급 기준 시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자꾸 반복이 되는데, 과거에는 사회적인 소외 그룹들의 주거를 마련하고자 영구임대라든가 국민임대 이런 이름으로 해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보시면은 입주 자격과 공급 기준이 신설되는 걸 한번 보자고요. 어떤 상황인가. 자, 입주 자격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하위소득이 아니에요.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 자산이 소득 상분의 순자산 평균값 20년 2억 8,800만 원이죠.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1인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여기서요, 이제 지금 보시면은 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 요건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 지금 살펴보십시오. 가구원수에 나오죠? 이제 좀 전에 맞벌이 부부 얘기했죠? 예, 4인 가정 맞벌이 부부가 한번 보자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통합 공공 임대 소득 요건이죠? 150% 731만 4,435원 월입니다. 여기서 150%죠? 180% 이하입니다. 180% 이하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어떻게 나옵니까? 월 평균이요. 878만 732원. 그래서 부부 합상 연봉이 1억 530만 원. 예, 연봉으로 보면은요, 이 정도에 해당되는 그 맞벌이 부부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보자고요. 자산 기준 등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의 자산의 자동차 가액이 2,500만 원으로 거진 묶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운송 장비 및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적용했는데요. 이거를 1,000만 원 상향해서 3,500만 원으로 현실화했다는 얘기죠. 네, 3,500만 원의 운송 장비 및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운송 장비 소비자 물가 지수를 1로 본답니다, 거의. 그래서 그 1을 곱하면은 3,500만 원이죠.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얘기죠. 여기서요, 60 전용, 그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및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만 해당이 되고요.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일반 공급은 자동차 가액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가액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높은 금액도 해당된다는 얘기죠. 5천만 원짜리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공급 기준 보자고요.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 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죠.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것은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왜냐하면 70% 80%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 물량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이죠. 여기서 좀 전에 말한 국민주택이라든가 영구임대라든가 이런 사회 저소득층 수급자들, 도시근로자들, 월평균 소득이 작은 분들이 60%가 우선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래 보자고요. 다음 페이지 보자고요. 여기 나오죠.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개요. 우선 공급 60%가 공급 물량 시도지사 승인 시 60% 초과한다. 좀 전에 얘기했죠. 소득 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00% 이하 50% 된다는 얘기예요. 30%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요건 3, 5분위 순자산 평균가 이하 20년 기준 2억 8,800만원. 선정방법 배점 이제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공급에서 신청해서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일반 공급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추첨합니다. 이제 밑에 것도 나옵니다. 일반 공급 40%,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시는 부분은 180% 이하. 그리고 자산 요건은 똑같고요. 선정 방법은 추첨입니다. 아까는 배점이죠. 자,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기존의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있죠?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다는 얘기죠. 여기 밑에 나옵니다. 보시면은요.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및 공급 비율입니다. 자, 1번 철거민 1%, 자격요건 주의사항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국가유공자 5%, 국가유공자 보훈대는 뭐 나오죠. 참전유공자, 장기법률 제대군인 북한 이탈주민 3%, 또 내용 나오죠. 다자녀 가구 4%, 2명 이상 자녀를 둔 노부모 부양자 등 장애인 5%, 장애인 등록증 구입된 사람, 요게 이제 비주택 거주자 등이 새로 신설된 겁니다. 5%.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최저 주거 기준 미달 환경에서 미성년 자녀와 거주한 거. 급여 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청년 11%, 18, 19, 39세, 청년 또는 보호 종료 아동, 또 신혼부부 7%, 혼인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고령자 10%, 65세 이상인 사람, 이게 60%예요. 이게 우선공급이죠. 이게 우선공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공급이 40%고요. 자,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를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아까 얘기했죠.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한다. 여기 나옵니다, 지금. 자, 월평균 소득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가 3점, 40%, 30% 3점이라는 얘기죠. 20% 3점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50%, 70% 2점, 70%에서 100% 1점이에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3인 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당해 주택 건설 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2점, 1년 이상 1점. 미성년 자녀수, 자녀가 많을수록 3자녀 이상 3점, 2자녀 2점, 1자녀 1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 3점, 12회 이상이 2점, 6회 이상이 1점. 여기서 이제 과거 계약 사실 감점 있죠? 요거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을 마이너스 5점 감점을 하고요.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 마이너스 3점 감점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높은 점수, 배점이 높은 점수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 또 나오죠? 위에서 설명드린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 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두 번 한다는 얘기죠. 우선 공급 한 번, 일반 공급 한 번,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가구원 수별 공급,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여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2인 많은 세대 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거 설명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게 작아서 1인인데, 나 혼자 분양 신청을 했는데요. 2인인 30에서 60제곱미터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 더 낸다는 임대를 더 내고 1인 많은 세대 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그러니까 1인이면 2인까지 되고요. 2인이면 3인까지 되고요.
3인이면 4인 이상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1인에서 3인은 안 된다는 얘기죠. 1인에서 4인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한 단계씩은 1인 많은 세대 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입주할 개선이 있습니다.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 요건 19세에서 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 업무 종사 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 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 요건을 나이로 일어나 하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하여 청년의 입주 자격을 18세에서 39세, 19세였죠? 한 세 낮췄습니다. 18세 39 정했다는 얘기죠.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 가능하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 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것도 특이할 만하죠. 뭡니까?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무주택 세대 전체가 다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 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 단독 세대주, 내 혼자 세대주예요. 의 경우에는 공급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얘기죠. 특이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다른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공급택지 공급 제도 개선. 예, 그러고 뭡니까? 분양 전환 관련 하위 법령 마련. 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은 뭐 여러분들에게 크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살펴보십시오. 이건 뭐 특별한 건 뭐 여러분들한테 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분양에 대해서 우선 공급 입주자 선정지 배점표라든가 아니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공급 비율 이거라든가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 개요라든가 예 월평균 소득 요건 요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공공분양주택과 통합 공공임대주택 이것이 60%입니다. 6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향청년들 분양받기 위해서는 60%의 많은 분양 숫자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에도 한번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보시고 분양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